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 그룹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화 전기는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 중에 그 감자 안건은 결국 이제 받아들여져서 감자가 결국 못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투론 같은 경우는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요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EID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네, 요것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 사별로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향후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요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잭팟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요거는 집중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여하튼 뭐 여러 가지 건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떤 중요 사항이 나오는 대로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중대한 사항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장중에 이런 부분들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짚어드릴 거고 특이 정보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 입장, 이화전기 입장, 네, 이트론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무료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갈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화전기가 감자건이 결국 이제 할 수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죠? 요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공시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여기 나와 있죠.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전, 정정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기준이 있었던 것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러니까 감자는 할 수 없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변수가 있어요. 네, 뭐냐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자 여기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해가지고 이화전기 건과 관련해서 향후 가처분 이의 소송을 통해서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할 사항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공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이의 소송을 이화전기 측에서 할 수 있다는 건을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사실 그 가처분 신청이 일단 인용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의 소송을 한다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 단서를 좀 달아놨다는데 일단 주목해보고 요 변수를 앞으로 좀 우리가 체킹을 해봐야 된다. 예, 이화전기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트론은 아쉽게도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트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감자가 두 건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200대 1 감자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대 1 정도의 감자를 후에 사후적으로 한 2대 1 정도의 감자죠. 이렇게 두 번의 감자를 하게 되는 건인데, 공시를 보면은 감자를 철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 1.8대 1의 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대 1의 감자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이트론에 대한 감자건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죠. 네, 여기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이거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아니고요. 네, 여기 잘 보시면 이 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을 정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전하고 감자전후 해가지고 1.8대 1의 감자.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감자를 철회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고, 첫 번째 감자인 200대 1의 감자는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시가 자칫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좀 알고 일단 넘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투로는 그런 건의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EID가 있죠, EID. 그죠? 네, EID 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EID 건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EID 건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공시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기타 법인 공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EID에 대한 건입니다. 보면은 정정 공시가 있긴 했는데요. 기준일을 11월 17일로 연기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그 정정 전에 채권자 보호 절차는 면제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걸 삭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요 10번 항에 보면 채권자 이의 절차 기간 해가지고 이 절차 기간이 나와 있죠.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가 이게 그 감자가 얘네들은 결정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채권자들이 만약에 태클을 걸어서 이 절차를 이 기간 동안에 하게 되면은 감자는 못 하는 거예요. 연기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채권자 이의 절차 기간이라는 게 존재한다. 채권자들이 태클을 걸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적 절차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채권자는 감자에 대해서 이의를 제출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네,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감자를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감자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해야 될 건을 안 하게 되면은 감자 자체가 무효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 채권자의 이 절차권이라는 걸림돌이 있어요. 감자가 이거 지금 현재 100% 완전히 결정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정 전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면제된다고 했는데 결국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감자가 완전히 결정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EID 주주님들께서는 좀 체킹을 앞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거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화전기는 그렇고 이트론이나 EID는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감자를 해서 다시 뭐 어떤 주주 배정 유상증자나 이건 안 할 것 같고 그들에게 사측에 유리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요걸 할 때에는 발행가 있죠. 발행가를 함부로 다운시켜서 헐값에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배정의 발행가를 함부로 다운시킬 수 없는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요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나 합리적인 평가가액. 합리적인 평가가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고 순자산 가치에 부합하는 평가가액으로 발행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감자가 100대 1 감자면은 100배 오른 시세 기준으로 유상증자 발행가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된다는 식,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가를 말도 안 되게 헐값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동 장치가 있다는 것을 일단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트론이나 EID 주주분들께서는 사실 이번에 감자돼 가지고 굉장히 좀 허무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EID에는 또 채권자 이트론 같은 경우나 EID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에 함부로 못할 수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실망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킹을 잘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채권자 제기, 네,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가 뭐 요건도 존재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체킹을 앞으로 잘 해보도록 하시자고요. 그리고 이화전기는 일단 감자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코아스 측에서는 좀 유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화 쪽에서 다시 그 건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한 번 인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시 기각되거나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코아스 측 움직임을 잘 봐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하튼 뭐 나오는 건에 대한 중대한 건, 뭐 장중에 나오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 짚어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EID, 이화전기 이트론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주시면 문자 주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초대해드려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겁니다. 예, 끝까지 우리가 가야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문자 꼭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잭팟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파워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파워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향후 5년간에 1000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